음악은 따로 들려줍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송버드. 케니지죠. 케니지. 제가 송버드 소개한다고 그러니까 김 감독 반응이 드디어 왔거든. 이런 느낌이었어. 80년대, 90년대를 그냥 말아먹은 색소폰 연주자죠. 재즈 매니어나 재즈맨들한테는 재즈 아니다 라는 소리를 듣는 음악이지만 음악 듣는 청중들은 마음속에 재즈 하여튼 이 정도로 정의되는 곡. 정말로 보면은 즉흥 연주하는 것도 없고 악보대로 정해진 멜로디대로 연주를 하지만 저는 인스트루멘트 악기 연주곡을 일반인들이 쉽게 듣게 이해하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는 케니지만큼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낸 뮤지션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재즈냐 아니냐 이건 뭐 청중 입장이냐 그렇지. 혹은 관점에 같은 따라서 달리지. 음악을 하는 뮤지션 입장이냐에 따라도 완전히 다르고 사람마다도 다 다르고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 고등학교 때 송버드 나온 이후로는 어디 가나 케니지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케니지. 듣기야 듣고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는 뮤지션이고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인정하는 건 멜로디를 아름답게 뽑아내는 건 그가 인정받는데 큰 이유였고 제가 뮤지션이 아니니까 음악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떻다 평할 건 아니지만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통 재즈를 좋아하는 팬의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하자고 그러셨을 때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는 한마디로 케니지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작정 네거티브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즉흥 연주도 없고 무엇보다 스윙이나 이런 재즈의 기본 요소가 많이 결여돼 있고 그 당시 음악이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해한다 치더라도 재즈라고 하면은 그 재즈 속성 속에 있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한다거나 그런 거가 없는 거로 스스로 판단이 되기에 그냥 게으른 재즈다. 게으른 재즈. 예.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멜로디 그걸 해서 그게 폭넓게 퍼졌고 아까 우리 시작 전에 얘기했었지만 7,500만 장이라는 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은 제일 많이 팔렸죠. 예, 제일 많이 팔린 아티스트라고 모든 연주곡 앨범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뮤지션 케니지. 송볼드는 네 번째 앨범이에요. 네 번째 발매 앨범에 앨범 제목이 듀오톤즈라고. 예. 400만 장 그 시절에 400만 장 팔렸다고 그러는데 한때는 전 세계를 갖다 다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 감독이랑 저랑 얘기하는 거 케니지 음악이 재즈냐 아니냐 이 논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80년대서부터 미국에서 일기 시작했어요. 케니지 고향서부터 일기 시작해가지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 음악이 히트를 하니까 많이 회자될 수밖에 없고 그런 논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재즈라고 굳이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재즈라고 대중들이 또 받아들이는 데는 빌보드 차트 이 차트에서 케니지 음악을 팝이랑 재즈 차트에 같이 올렸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재즈라고 받아들이고 그냥 즐기는 거죠. 근데 자주 그 재즈냐 아니니 논쟁은 가외로 치고 저는 그 80년대 퓨전 재즈 나오고 컨템퍼러리 재즈라는 이름 붙여서 월드뮤직 과된 그 재즈들 이런 걸 갖다 퉁쳐서 컨템퍼러리 재즈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에 케니지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포함해 갖고선 정말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서정적이에요. 동양적이에요. 멜로디 라인이 보면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우리 정서에 정말 맞아요. 근데 우리 정서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그 80년대 90년대 히트를 쳤는데 그때 이제 97년에 처음 내한했어요. 그래갖고선 방송한 게 MBC 인기가요 50이라는 그 유튜브에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방송 작가로 네. MBC에서 주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아, 청탁. 나한테 그 청탁 별로 안 하는데 내가 원래 안 들어주니까. 근데 어떻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방청권 좀 어떻게 구할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재출입증을 가지고선 그 청원경찰들한테 얘기해가지고선 해가지고 한 10대 명을 갖다가 집어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만 집어넣은 게 아니거든. 하여튼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MBC가. 그러니까 제가 재즈 뮤지션이라고 하면 왜 소프라노 색소폰 부는 아티스트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한국이 아니라 뭐 어디를 가도 그랬을 테니까 참 허탈했겠네요. 예. 그렇죠. 아, 이런 거 보려고 내가 재즈 했나 뭐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1999년도에 팬 메스니 홈페이지에 어떤 팬이 케니지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말해달라. 팬 메스니가 기본적으로 성격이 되게 온화하고 그리고 음악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냥 팝 색소포니스트다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언제 이 인터뷰가 이루어진지 모르겠는데 폴란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음악이며 재즈가 아니다라고 평가절하했대요. 근데 이제 그 케니지가 한 음악 중에 팬 메스니가 그걸 들어서 평했다고 그러는데 거긴 저도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 네킹콜의 딸인 나탈리 콜이 아버지와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언포게러블을 같이 이렇게 오버더빙 해갖고 음악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케니지가 그냥 조용히 지 음악 하면 되는데 What a Wonderful World의 루이 암스트롱 진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루이 암스트롱 그 저작권을 사서 거기다가 자기 색소폰을 오버더빙해서 한 게 나왔는데 욕 많이 먹었지. 참 여기 그러니까 왜 굳이 그러냐 그냥 자기가 What a Wonderful World를 연주 자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자기 해석이니까 그건 뭐 그대로 인정인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재즈 뮤지션들이 느꼈을 자괴감 같은 거 그건 공감이 가더라고요. 케니지도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89년에 앨범 뭐 클래식 인더 케니지 해가지고 우선 델로니우스 뭐 라운드 미드나잇이랑 바디 들어있는 앨범 발표하고 그러니까 재즈를 하고 싶었는데 본격적으로 그 인연이 안 닿던 것 같아. 시작을 갖다 76년에 음악을 시작을 했는데 베리파이트 밴드에서 시작을 했어요. 베리파이트는 우리나라에서도 올드 팬들한테는 친숙해요. You are the first, the last, my everything이라는 곡, 그 팝송 좀 들으면은 다 아는 곡이거든. 그 저음의 그 아티스트. 네. 그 팝밴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재즈랑 그 인연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재즈 이야기에 케니지를 갖다가 소개하는 건 본격적인 재즈가 아니고 그냥 80년대, 90년대 사실 우리도 그냥 재즈라 이름 붙이고 들었던 음악이에요. 근데 너무 음악이 아름다워요. 멜로디 라인이. 다른 건 다 떠나서. 그게 재즈의 뭐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뭐 그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음악으로 그 멜로디로 사람 마음을 이렇게 쓰다듬고 지나가. 그러면 음악으로서 갖춰야 될 자격은 충분히 갖춘 거예요. 저번에도 89년, 90년, 91년 신촌의 한 가게에서 친구들 한 서너 명과 함께 같이 일하면서 음악 틀고 그랬었는데 그때 케니지 라이브가 나왔었어요. 그냥 멜로디 좋잖아요. 그래서 자주 틀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재즈가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재즈 풍에 그냥 이지 리스닝 스무스 재즈, 뭐 컨템퍼러리 재즈 그 원래 재즈 앞에 붙으면은요 이게 좀 재즈라고 부르기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재즈라고 부르면 되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계속 붙이거든. 근데 비극적인 일은 그의 그 소프라노 색소폰 때문에 그냥 재즈가 저런 거다 해버리면 그 옛날 100년 전부터 쭉 내려왔던 정통 재즈의 그 어떤 정신이나 맥락이 사라져버리는 듯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글로 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옛날에 저기 실 오스틴 소개했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색스폰 그러면 실 오스틴인데 80년대 이후에는 색스폰 그러면 케니지야. 그러니까 지금 김 감독이 재즈 매니아 입장에서 그거 좀 문제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얘기하는 거고. 사실 뭐 문제는 있죠. 근데
색스폰 연주자 중에서 사실 케니지 음악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듣는 음악은 또 없으니까. 그죠. 요즘이야 시들하지만 90년대 초만 해도 엄청났던 아, 거 2000년대 초반까지, 2000년대, 2010년 전까지도 뭐 상당했죠. 그랬나요? 그럼요. 아주 꾸준했죠. 그러니까, 고잉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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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잉홈이 중국에서 아주 데이트를 했어요. 그랬다며요. 그래갖고,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뉴욕타임즈랑 워싱턴 포스트에서 특집 기사를 썼어요. 도대체 이 케니지의 고잉홈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어느 정도였냐면요. 우리도 사실 그런 업소가 있었어. 뭐냐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술집, 음식점, 뭐 다방 이런 데서 이제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이제 나가 주십시오 하면은 우린 딕 패밀리의 또 만나요를 들었어. 지금은 아니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뭐 해갖고 나오는 거 있어요. 오세훈 씨가 작곡한 노래. 근데 그것처럼 중국에서 케니지의 고잉홈이 그 마지막 시그널 뮤직으로 된 거예요. 그래갖고선 중국 사람들은 케니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대. 근데 음악이 딱 이 음악은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 가서나 늦으면 다 듣는 음악이니까. 그 유독화 노래 그 유명해요. 유독화 당신은 내 여자야라는 곡이 있어요. 그 제법 히트한 곡인데 거기에 케니지가 색스폰을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중국 사람들이랑은 굉장히 친해요. 그 천민밀 OST 테레사 탱이 부르는 거 있어요. 주제가 그 연주한 게 중국에서 굉장히 큰 히트를 쳤대요. 그래갖고선 중국 사람들한테 케니지는 아주 각별해요. 우리는 뭐 그렇게 각별하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도 80년대, 90년대 음악 좀 듣는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매니아가 아니고, 재즈 매니아가 아니고, 음악 좀 듣는다고 그러면, 뭐 그냥 케니지는 그냥 늘 끼어차고 있었으니까. 제 기억에 90년대 초에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에 BGM으로 송보드가 깔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예. 많이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좀 이렇게 좀 분위기 좀 잡고 뭐 이러는 씬들 케니지 막 많이 썼죠. 그러니까 뭐 케니지 그 양반은 자기의 음악을 자기가 한 거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 및 인기를 얻었고 그거면 된 거죠. 뭐. 됐어요. 그건 됐죠. 서양 음악 중에 구미 음악 중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동양인 정서에 정말 맞는 멜로디 라인을 가진 연주자. 그러면 저는 그냥 케니지 꼽아줄 거예요. 저도 요번에 케니지를 하자고 하셔갖고 많은 곡은 듣지 못하고 그 송보드, 고잉 홈, 다행령이란 영화에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니까 그 사운드 트랙도 샀었고 그래갖고 들어봤는데 뭐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한 논쟁에 대한 마지막 얘기를 하자면은 그 아까 우리 시작 전에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윈튼 마샬리스의 형 브랜포드 마샬리스가 되게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 그 케니지에 대해서 브랜포드 마샬리스가 뭐라 그랬냐면 재즈 뮤지션들이 케니지를 불편해하는데 그냥 내버려뒀으면 한다. 자기 생각이겠죠. 케니지는 재즈를 훔치지 않았다. 훔치지 않았어. 그를 듣는 관객들은 정통 재즈 공연을 보지 않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마일스 데이비스나 음악을 존 안 콜트레인 듣는. 팬들이 케니지를 듣고 나서 나 이제 케니지 판을 사지 마일스 데이비스 판을 사지 않을 거야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오디언스를 장르. 가진 음악일 뿐이다. 그러면 뭐 그때는 재즈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무슨 그래미나 빌보드 같은 데서 분류로 하다 보면 재즈로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실제로 팝 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올랐고 이지 리스닝, 스무스 재즈 쪽에서도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누구는 또 뉴 에이지라고 하고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얘기도 하지요. 예. 불분명한 거니까. 여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공연을 그 당시에 왔는데 부탁을 해서라도 들어가서 듣고 싶은 음악이면 좋은 음악인 거죠. 예. 그럼요. 7천만 장 이상, 7,500만 장 이상 팔렸다는 건 이건 이거 뭐 딴 얘기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마음을 훔친 연주자다. 이렇게 봄이죠. 예,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때. 케니지의 송볼드, 고잉홈도 참 좋아요. 근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딱 들어보면 아, 이 음악이네 이러실 분들도 많고. 네. 80년대, 90년대 추억의 색스폰 사운드. 케니지의 송보드 소개는 여기서 네, 그러시죠. 마무리 짓기로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